네, 금요일 잡매거진의 첫 번째 순서는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영웅들의 도전과 그들의 또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리틀 히어로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주 코너명을 예쁘게 좀 지어봤는데요. 앞으로 이 시간에는요. 판에 박힌 스펙이 아닌 남들과 똑같은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나아가는 청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작은 영웅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희도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정말 순도 100%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로 또 전국을 누비고 있는 대학생 강연가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대학생 강연가 김종호 씨 바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실까요? Valuable Information Delivery Presenter. 그러니까 누구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강연가 김종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 순도 100%의 말 한마디로 청중을 휘어잡는 강연가라고 소개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네,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귀를 한번 올려본 적이 있거든요. 제 강연 들으시면 어떠냐고 하면 진정성이 느껴진다고도 얘기해 주시고 뭐 사골 국물의 느낌이 난다. 그만큼 소울이 있다라고도 얘기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 청중분들이 느끼시는 부분이라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도 아주 찐한 사골 국물 같은 본인만의 이야기를 좀 저희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강연가 하면은 나이가 좀 지긋하신 어른을 많죠, 그런 분들이.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김종호 씨는 누가 봐도 20대 청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강연가의 길을 걷게 되는지 궁금한데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원래는 29이고요. 29이시군요. 간당간당 20대네요. 그쵸. 그래요. 아무튼 뭐 대부분의 강연가들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젊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젊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길래 강연으로 또 청중을 사로잡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부터 좀 대략적인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은 강연 활동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가 취미라서 파워포인트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프레젠테이션 제안서나 아니면 제가 사는 곳이 제주라서 제주 관련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블로그나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곳을 통해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제주도에서 일부러 저희 방송 때문에 서울까지 오신 거예요? 네, 당연히 와야죠. 언제 오신 거예요? 저 아침 첫 비행기 타고 오늘 아침에 정말 올라와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이렇게 또 멀리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는데 사실 방송하는 저희도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한다는 게 참 부담이 되고 떨리기도 해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강연가를 아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연가의 길을 가게 됐나요? 제주에 가게 된 게 조금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돈이 없으셨어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 100만 원을 가지고 제주에 그냥 가셨고 친척이라고는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제주도에. 저는 그렇게 살다가 되게 어렵게 가난하게 학창 시절을 보냈고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시니까 그 정신적인 충격은 진짜 상상을 초월했고요. 제주도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제가 원하는 성적으로 대학을 간 게 아니라 제가 성적이 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점수에 맞춰서 학과를 갔고요. 그런 계속되는 시련 그리고 힘든 과정이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게 되니까 더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정신적으로 지치니까 자살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한순간의 충격으로 자살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축적된 경험들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럴 때 부모님이 면회를 오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제가 포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면회로 오셔가지고 그때 마음을 좀 많이 다잡았죠. 고쳐먹고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뭐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까라는 고민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누가 잘 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공부를 같이 하는데 필기 노트 같은 걸 다 빌려줘요. 저는 필기를 되게 좋아해서 많이 한 편이었는데 그러면 다른 친구가 저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오고 그게 배 아픈 게 아니라 저는 그게 행복했어요. 이런 거를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군대에서 그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책을 보게 됐고 이 사람이 세계적인 프레젠터라면 나는 사람들한테 뭔가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보자는 의미에서 강연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솔하면서도 담백하게 이야기 풀어내는 모습이 정말로 청중들을 사로잡을 만한 매력이 분명히 있네요. 맞아요. 그래요. 아무튼 뭐 나름대로 좀 어려웠던 과정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고 또 찾아갔던 건데 지금 현재 어머님께서는 우리 강연하는 종호 씨의 모습이 이렇게 또 방송 출연까지 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떤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세요? 처음에 신기해하셨어요. 신기해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강연 가면 무슨 이야기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강연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한 100회가 좀 넘게 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이 와서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만큼 어머니는 제 20대 시절부터 계속 치열하게 사셨고 쓰리잡을 하실 때도 있었고 투잡을 지금도 투잡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힘겹게 살아오셔가지고 제 강의를 보실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운 좋게 모 방송에 강연을 하게 됐고 강연을 하시는 걸 보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런 거였어요. 저도 많은 대학생들이나 청춘들이 고민하는 그 진로에 대해서 부모님이 생각하는 진로와 내가 생각하는 진로가 다를 때 굉장히 큰 충격이 좀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부모님이 예전에는 공무원 하면 어떻겠니? 대기업에 가면 어떻겠니? 취업하는 게 어떻겠니? 막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방송에 한번 나오고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는구나라는 의미에서 이제는 조금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좀 네가 생각하는 길 걸어가 보고 대신 게으르지 말고 이왕 시작했으면 끝까지 진득하게 하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신 편이세요. 그래요. 이제는 아주 좀 100% 아드님을 믿으시고 절대적으로 좀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강연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꾸며졌을지 너무나 궁금한데 첫 강연은 잘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쵸. 네, 어떤 내용으로 강의하셨어요? 막 입이 바짝바짝 말르고 그랬을 텐데. 엄청 긴장도 했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지금은 조금 긴장을 덜 하지만 긴장도 엄청 했고 처음에 강연을 대학생이 한다라고 했을 때 인식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그게 가능해요? 의심가죠. 그리고 교수님들도 조금 의심하시기도 하고 반신반의 하시면서 조금 그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회를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거절도 당했고 센터나 기관을 찾아갔을 때도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하니까 그럼 내가 하자. 그냥 내가 해보자. MC도 내가 보고 강연도 내가 하고 홍보도 내가 하고 그리고 장소 섭외나 이런 거 모든 걸 내가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제주대학교에서 첫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모교에서 한 20명에서 30명 가까운 친구들이 왔고 그때 당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책을 통해 이렇게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책을 한 10권 정도 사서 구입을 해서 선물로 나눠드렸고요. 그 강연을 들었던 친구들 그리고 그게 소문이 좀 나면서 전공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학부생 최초로 강연할 수 있는 전공 시간에 기회를 주시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연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시작이 어렵죠. 한번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찾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리틀 히어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리틀 히어로답게 굉장히 큰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고 들었거든요. 좀 직접 자랑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어찌 보면 가문의 영광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상을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운이 좋게 2013년에 대한민국 인재상 정말 훌륭하신 분이 주셨는데요. 대통령님께서 주셨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 도전한 건 딱 하나였어요.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은 아들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도전을 했었고 떨어졌었습니다. 항상 실패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한번 실패하고 다시 도전했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졸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서 운이 좋게 수상을 하게 됐고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보다는 어머니 핸드폰이 더 난리가 났던. 늦게나마 박수를 좀 드릴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으셨어요. 맞습니다. 그 상이 얼마나 큰 상인지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주시는 분이 남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평가 항목이 조금 다양했어요. 그런 게 좀 있어서
사회 공헌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자기가 사는 지역 사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는 정도 해가지고 네. 저도 그냥 대학생활에 제가 했던 모든 에피소드 스토리 다 담아서 제출했던 것 같아요. 상 받았던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활동했던 단체 이런 걸 다 정리해서 추천서도 3분한테 받아야 되고 조금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만큼 값진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제 그렇군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 네. 상을 받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좀 강연 이야기로 돌아가서 네네. 수백 회의 강연을 하셨을 텐데 첫 강연 말고 또 기억에 남는 강연이나 어떤 그 강연 도중에 생겼던 에피소드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전국적으로 강연할 수 있었던 강연이 있었는데요. 네. 그 강연이 서울에서 2010년에 열린 유니브 엑스포 서울 강연이었어요. 네. 장소는 이화여대였고요. 저는 당시 파워포인트 강의를 PPT 강의를 하게 됐는데 네. 저는 1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 순서였어요. 그리고 저는 전날 이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걸 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네. 강연을 한 3시간 정도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어. 3배로 네, 긴 근데 물어봤죠. 예. 왜냐하면 청중분들한테 의견을 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들에게도 귀한 시간이니까. 그렇죠. 예. 네. 이 소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초이스 해주시면 예. 제가 2개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반응은 2개가 아니라 3개를 다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파워포인트 강의는 물론이고 예. 포트폴리오와 스펙에 대한 이야기, 정의를 내리고 뭐 스펙을 쌓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스펙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요. 그 강의를 듣고 나서 명함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셨고 네. 그게 서울에 있는 친구들만 온 강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순천, 부산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전국 왔더라고요. 각지에서. 그래서 그 각지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예. 센터라든지 학교 아니면 관계자분들한테 명함이라든지 저를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불러주셔가지고 그 결과 제가 솔직히 제주지만 네.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그날.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네. 잊을 수 없는 또 강연 중에 하나가 됐었고. 네. 근데 도대체 어떤 매력으로 청중들을 사로잡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은 저희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고 있지만 본인만의 또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네. 예, 나의 무기는 이런 거다. 강연할 때. 강연할 때 무기는 거의 무에서 유죠. 어. 그리고 모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순? 네. 네, 예. 반전. 반전. 왜냐면 저는 지금 강연가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중학교 시절에 너무 책을 잘 못 읽어서 예. 옆에 있던 친구가 벙어리 XX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어. 근데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상처가 있었군요. 그쵸. 네. 제가 책을 못 읽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네. 뒤에 나오는 이 욕이 조금 아이고. 아쉬움이 있었고요. 예. 그런 아픔이 있지만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고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강의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강의도 하고 네. 항상 아시겠지만 시작은 무예요.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나가기 그거 다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 예.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그런 과정 같은 것도 이렇게 오픈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의 현재는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서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내느냐가 결국은 그게 인생의 재미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요. 그렇군요. 모든 문장을 함축하는 말 같아요. 예. 그렇군요. 모든 전국의 강연가 분들이 우리 종호 씨의 이야기를 지금 네. 정말 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만 번지르한 강연가가 아닌 정말 진솔하게 마음을 움직일 줄 알고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강연가는 김종호 씨 정말 아유,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네. 너무나도 참 매력적이고 주제들은 그러면 어떤 강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제? 네. 꿈에 대한 강의가 많은 편이고요. 꿈. 왜냐하면 다 꿈이에요. 네. 프레젠테이션 강연가도 그렇고 블로거도 그렇고 뭐 사진도 그렇고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다 꿈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과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블로그, 대학생활, 블로그요? 네. 이렇게 독서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자소서라든지 아무래도 취업하는 친구들한테 주변의 친구들은 거의 취업을 했고 자소서나 면접 같은 거 갈 때 저한테 연락을 많이 오거든요. 생각보다. 그럴 때 영감 같은 것도 주기도 하고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소재로 가서 강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혹시 뭐 블로그 같은 걸 운영하고 있기도 한가요? 네. 요즘? 직접? 예. 블로그도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네. 무의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파워포인트가 취미니까 파워포인트에 실질적으로 쉽게 하는 방법.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걸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블로그를 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진짜 멋있게 꾸몄네요. 이게 지금 본인의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인가요? 네, 이게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올렸던 자료고요. 멋지다. 이게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페이스북에도 오픈하니까 네. 공유를 한 100분 넘게 해주시던데 네. 재밌어요. 그냥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막막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청중 대상이 어떤 분일 때, 네. 그리고 어떤 기획을 하고 어떻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뽑아내는지, 네. 그리고 나서 그거를 키워드로 어떻게 정리하고 그런 거를 효과적으로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주고 나서 이제 발표 연습은 어떻게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대인 공포증이 있으니까 아이 컨택은 어떻게 하는지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아이 컨택이 왜 중요한지 나아가서 이제 방법을 하나하나씩 익혀서 좀 더 잘하는 방법. 맨 밑에 제 그냥 파워포인트를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단축키도 살짝 정리해서 이렇게 그냥 알짜 정보네요, 정말. 네, 그래서 공유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감사하더라고요. 네,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남과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네. 좀 재능이 있으시고 거기서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 강연 주제 아까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이 이제 뭐 독서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네, 독서가 강연의 주제가 되는 것도 사실 좀 독특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본인이 책을 잘 쉽게 읽지 못했다라고 아까 그렇죠. 고백을 하셨었거든요. 어떻게 또 이렇게 강의로 주제로 선택을 하게 되는지. 22살 때까지 한 권도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교과서는 봤죠. 네, 당연히 어쩔 수 교과서를 없이. 봐야 되는데 그 전까지 안 보다가 네. 그때부터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예. 누구나 책을 1년에 100권에서 150권, 200권까지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되게 쉬워요. 하루에 읽는 페이지가 예. 연간 독서량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하루에 내가 몇 페이지를 읽는지 네. 만약 100페이지면 100페이지면 연간 100권 네. 읽을 수 있다. 총 계산을 해보면 365일 해가지고 36,500페이지가 되잖아요. 네. 책 한 권이 보통 300에서 많아야 400이거든요. 그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보시면 그게 분석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루에 읽는 양이 네. 연간 독서량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읽는 양도 무시 못한다. 하루에 15분만 읽어도 15분, 1분에 1페이지씩은 보통 사람들이 읽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연간 15권 이상은 충분히 또 읽을 수 있는 거죠. 지하철 안이나 버스에서만이라도. 네,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럼 본인은 연간 몇 권의 책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작년에 그런 걸 한번 해봤어요. 네. 6개월간 몇 권 정도 볼 수 있나 한번 해봤더니 6개월간 한 200권 정도 볼 수 있고 와. 리뷰도 써봤어요. 블로그 아까 그냥 보신 게 아니고. 네, 프레젠테이션 그런 것도 올리지만 책 리뷰도 쓰거든요. 네네. 올려봤었는데 그게 재밌던 에피소드인데 그걸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추천해달라고도 하시고 책을 오히려? 오. 그걸 보시고 나서 독서 강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연히 들어온 계기도 됐고 예. 참 신기하네요. 참 정말 네. 인생이 다이나믹하기도 하고요. 네.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많고 행운도 참 많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정말 멋진 분입니다. 정말 멋진 분이에요. 예. 예. 우리 독서 왕이라고 좀 칭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종호 씨가 네. 꼽는 독서 왕이 꼽는 내 인생의 책은 뭐예요? 그러면? 아, 그럴까요? 독서왕보다는 닉네임이 책쟁이거든요. 책쟁이. 예, 그냥 잘 어울리죠. 전 네. 닉네임이 안정인데. 왜 그러세요? 그 좋은 책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고 네. 그냥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것이 자신의 직업이나 진로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고민이라서 좀 조언을 드리면 생각의 탄생, 생각이 어떻게 탄생을 하고 음악가, 미술가, 작가들은 어떻게 일을 하거나 생각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거를 심층적으로 좀 잘 다루고 있어요. 더불어서 사람들이 모든 기관을 쓰는데 오감을 쓰잖아요. 네. 오감. 어떤 일을 예, 할 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작가가 됐든 사진가가 됐든 뭐 다양한 직업이 있겠지만 모든 기관은 다 쓰는 직업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좀 더 자신이 하시는 일이나 업무에 도움도 많이 되고 나아가서 즐거움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의미에서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주변 20대한테도 많이 추천해드리는 편이고 네. 30, 40대한테도 많이 추천해드려요. 아, 그죠? 네. 굉장히 두꺼운데. 예, 그렇죠. 일단 예. 포기. 아직 끝까지 다 못 읽었어요, 저는. 예.
한번 읽어보시면 더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진짜 이야기를 참 잘하시고 지금 책 아닙니다. 리뷰를 보고도 많은 분들이 뭐 너무나 좋아하셨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작가로 변신할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그러게요. 예. 글을 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안 많이 받았죠, 솔직히. 네. 제안이 오기도 했었는데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에세이를 써보고도 싶었고 독서책도 써보고 싶었고 그 파워포인트 책도 써보고 싶었는데 네. 고민도 많이 했었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파워포인트 책을 먼저 써보려고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가장 오래 했고 가장 좋아하는 분야고 전문 분야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분야니까 네. 그래서 그 책을 내고 나서는 독서책도 쓰고 아까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네. 그냥 제가 하나하나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처럼 힘들었을 법한 친구들한테 뭔가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에세이도 출간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너무 기다려지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정말 나중에 기다려집니다. 꼭 선물로 맞습니다. 드릴게요. 그리고 또 네. 어쨌건 앞으로 계속해서 강연은 해 나가실 생각이고 연륜이 쌓일수록 더 풍성한 강의가 되잖아요. 그쵸. 어떠한 강연을 하고 싶으신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세계적인 강연가가 되는 게 제 목표예요. 네. 지금 그래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영어 공부를 이제 시작했어요. 29에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네. 근데 항상 아시겠지만 에피소드에 재밌는 게 항상 무에서 유였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한 영어를 꾸준히 한 3, 4년 한다면 제가 지금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게 영어로 이렇게 능통하게 좀 될 수 있다면 그렇죠. 세계적으로도 사람들한테 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지 않을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도 높아지고 네. 그리고 뭔가 세계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그 꿈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영어 공부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최종 목표가 그러면은 네. 세계적인 강연가? 네, 세계적인 강연가가 되는 게 그래요.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요즘 주변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또 고민이 많은 청춘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 이 시대 청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좀 전해주시죠. 네. 20대 시절은 저도 지금 겪어보니까 아름다운 방황인 것 같아요. 그냥 아름다운 꽃이 피우기 위해서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도 되는데 이런 아름다운 방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보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만큼 젊어지고 두려움만큼 늙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청춘은 나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 TV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저는 청춘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감 넘치는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오늘 진정성 있는 이야기 짧은 네. 시간이지만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멀리서까지 와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앞으로도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